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엔거 지음, 최인의 옮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무엔거는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심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간관계에서 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이롭게 지켜내야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절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거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으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웃는 얼굴로 남의 기분을 살피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책은 조금은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런 착각을 깨트려야 진정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복된 호의가 고마움을 무디게 하는가 하면 맹목적인 선량함은 자신을 점점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조금은 더 이기적인 자신이 되어 어제보다 홀가분한 오늘을 살아보길 바라봅니다.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품성이지만 실제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에 비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신도 잘한다.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이 제때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 미화원과 불황자들에게 사랑의 만두를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얼마간 선행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만두를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간 만두를 얻어먹던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만두 말고 돈으로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른바 착하고 순진한 어려운 서민들이 벌인 일이었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만두가게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이토록 악한 짓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 효용이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 만두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지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충성까지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누군가 또 만두를 준다고 해보자. 어떨까? 아마 처음처럼 고맙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을 때가 가장 크며 이후의 행복지수는 포만감과 반비례에 떨어진다. 배가 부른 뒤에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만두만 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그러다 손에 10여 개의 만두가 쥐어지면 고마움은 거의 사라지고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줄 알지만 사실 쇼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 만두만 주냐고. 내가 필요한 게 만두뿐이 아닌데 말이야.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론 맨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으리라.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어떨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처럼 분노하고 화낼 이유가 없다. 2005년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로 선정되었던 가수 총페이를 아는가? 그는 짧은 생애 동안 자선 공연 400여 회, 누적 기부액 300만 위안이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183명의 불우한 학생을 경제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빈곤아동 학업 지원을 위한 공연에 전념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의 일이다. 그런데 총페이가 병을 밝히고 지원 중단을 알렸을 때 그간 도움을 받던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돈 없는 건 맞아? 공연으로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그깟 위병 치료에 얼마나 든다고 지원을 못해줘. 우리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겨우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와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언제 다 나아요? 언제부터 노래해서 다시 돈 벌 수 있어요? 연예인들은 돈 쉽게 벌잖아요. 총페이가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열심히 벌고 아껴서 도와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그를 얼마나 냉정히 대했는지, 끝까지 손을 벌리며 돈을 요구했는지는 모두가 안다. 심지어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간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조차 부정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이들은 어째서 분노하는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가?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자기 인생조차 제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과 당혹감이 있다. 그러나 뒤틀린 심리 탓에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여태껏 누린 이익을 잃게 됐다는 사실에만 분노할 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작은 선의가 엄청난 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맹목적인 선량함은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 옛말에 배는 적당히 부른 것이 좋고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는 편이 좋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 돼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사람,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 한 신하가 군주에게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우연히 옛 지인이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시종이 친구에게 의탁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예전에 내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잘해준 까닭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때 내 손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도망자이니
그는 분명히 나를 잡아 군주에게 넘겨 권력의 환심을 얻으려 할 것이다. 결국 그는 마을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과연 그의 뒤를 추격했다. 선물 공세를 벌이며 호의를 사려 애쓰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현실에서는 저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우호적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말에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을 시험하고 내리막길일 때는 친구를 관찰하라고 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겉으로 우호적이거나 초반에 비우호적인 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인품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덕으로 덕을 갚고 강직함과 공정함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스스로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마워하지도 나의 선한 마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은 과거의 경험, 습관, 취향, 선호, 자기 평가 및 경험이 취합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외부 세계와 얽히는 매 순간을 통해 자신의 심적 모형을 조금씩 바꿔간다. 반사회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일련의 해로운 행동을 해서 이득을 본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른바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한 덕분에 보상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좋은 행동 양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 양식을 의식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저 매번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며 절반 정도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지나 묵인을 받을 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선한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외부 세계가 우리의 행동에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나름의 방법을 이용해 교묘히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멀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자아를 가지는 심리 전략. 욕심과 게으름은 인류의 고질병이다. 경제학의 비고객 개념을 빌려 설명하자면 비고객의 절대 다수가 소비 욕구는 있으나 실제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욕심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저가나 배송비 무료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욕심과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게으름이 이들을 비고객으로 남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선함과 악함은 본성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태도에 가깝다. 누군가는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똑같이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지덕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되려 더 쉽게 상처받는다. 중국의 대표 감독 펑샤오강의 영화 방화의 남주인공 류펑은 어떤 면에서 선량함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다. 소문이 진실보다 강하고 무서운 시대에 그의 개인적 의지와 성품은 스스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며 집단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군 예술단에 있는 그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헌신한다. 그러나 그의 선량함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모하던 여자에게 고백하다가 끌어안았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진다. 그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벌목부대라는 가장 힘든 부대로 보내진다. 평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그를 멀리하는 가운데
오로지 여주인공인 샤오핑만이 류펑의 선량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긴다. 샤오핑 역시 어려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군 예술단에 들어온 후에 줄곧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류펑이었다. 그랬기에 군 예술단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류펑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샤오핑은 차가운 인간성에 철저히 실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선량함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자원에서 최전방으로 향한다. 류펑이 한 선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군 예술단에 있을 때 그는 취사 반장을 위해 소파를 털고 아무도 먹지 않는 터진 만두를 먹었으며 무대 커튼을 수선했다. 식당에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고 세탁기에 막힌 호스를 뚫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그야말로 아무나 그를 부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류펑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아니다. 그가 벌목부대로 좌천된 뒤로도 군 예술단은 변함없이 굴러갔으며 그가 하던 잡일은 금세 다른 사람이 맡았다. 물론 모범병사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억울하게 좌천되었을 때도 류펑의 착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배척한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잘 살았다. 자신의 선량함을 맹목적 희생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집단적 악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도 지나치게 악의에 차 있는 사람도 모두 원 가족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놀랍도록 흡사하다. 내내 불행했거나 가정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생겼거나 오랜 기간 어렵게 생활해왔거나 하는 시기다. 다른 점이라면 전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환심을 사려 하고 후자는 분노를 발산해서 세상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전자는 결국 집단적 악의에 희생당하고 후자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도리를 중시하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하는지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는지 이는 모두 개인의 생활 태도 및 양심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구속하는 행동 규범이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라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기,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기에 선악이 아니라 이기야말로 진정한 본성이라 할 수 있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두 이기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행동과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이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다. 심성, 다시 말해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기심을 담아 자신을 챙긴다면 조금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